안녕하세요. 오늘은 짜투리 특강으로 요 수소 원자 모형과 그 다음에 무한 포텐셜 우물을 이제 비교하는 거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다른 내용을 비교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양자역학의 내용을 이용을 해서 수소 원자 모형은 이제 보호가 양자화되어 있는 수소 원자핵 주변의 전자의 상태를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입자가 공간에 대해서 속박이 되어 있으면은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질파는 정상파 형태가 된다라는 거. 따라서 이제 공간의 길이에 대해서 정상파가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태가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게는 불연속적이라는 것 자체를 양자화되어 있다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용으로는 그냥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할 때 고유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소 원자 모형하고 무한 포텐셜 우물하고를 이제 요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요거 이제 당연히 기본 정의는 2분의 1 mv 제곱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이제 물질파 파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파라는 물질파 요거를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표현 방법을 양자역학에서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길이와 파장에 대한 양자화된 관계, 에너지의 양자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점검을 살짝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좀 직관적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제가 처리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제 보이는 게 기본적인 차이점이 첫 번째로는 속박되어 있는 공간의 길이가 다르죠. 포텐셜 우물에서는 길이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폭을 2배로 늘렸니 줄였니 이렇게 임의로 바꾸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길이를 고정시켜 두고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정상파 형태를 따져보게 되죠. 자, 그런데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요 양자수 n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길이가 변하죠. 즉 원자에 가까울 때는 궤도의 길이가 작고요. 멀수록 궤도 길이가 크고요. 이제 그거를 정리해 준 게 궤도 반지름이 이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요 아이가 하나의 기본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자 에너지를 따질 건데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죠. 자, 그래서 포텐셜 우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문제용으로 시험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 내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아니면 그걸 그냥 생략돼 있을 때는 보통 0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우물 내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표현을 문제에서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수소원자 모형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인력에 해당하는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니까 인력으로 작용을 할 거라, 인력이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파 유전율 분의 1인데 그냥 쿨로상수로 포유를 할게요. 자,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 분의 요 자리가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인데,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같으니까, 그래서 2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호로 표기를 할게요. 요게 이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수소 원자 모형에서 갖다가 쓰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응대의 왼쪽 오른쪽을 구성을 좀 해놨는데, 궤도 공간의 길이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파 정상파 형태 물질파 파장하고의 관계, 자, 그걸 먼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사실 보호의 수소 혼자 모형에서 메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궤도의 길이, 그리고 그 안에 만들어지는 정상파 형태 물질파 파장하고의 관계, 요거를 찾아내는 게 보호의 양자 조건 가설, 지금 이제 가설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유도하거나 증명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보호가 정립한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궤도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궤도의 길이는 2파이r로 정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물질파 파장이 n개가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조금 더 이제 그 양자 조건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궤도의 반지름이 바닥 상태 반지름에 대해서 n 제곱배, n 제곱으로 양자화되어 있다. 요거. 그리고 물질파 파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상태 물질파 파장에 대해서 n배, n에 의해서 양자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b를 제가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 드린 건데, 자, 일단은 요거를 살짝 보시게 되면 n인 1일 때가 한 파장의 길이가 요 정도가 되죠. 그럼 n은 2일 때가 이만큼의 길이가 한 파장 길이가 되는데, 정확하게 2배가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만족하게. 그리고 n은 3일 때는 n은 1일 때에 비해서 3배의 길이가 되게끔. 자, 이렇게 이제 비율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이게 이제 2파이 r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r이 n 제곱에 의해 가지고 양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총 길이가, 총 궤도의 길이가 1, 4배, 9배 요렇게 지금 그 길이도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 이제 기본 강의에서 정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n은 1인 상태의 궤도를 이렇게 실선으로 원궤도를 표시를 한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점선이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의 물질파 정상파 파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궤도를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요 끝과 요 끝을 오므려 가지고 원을 만들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는 요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볼록이 개수, 요게 양자수 n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n은 2일 때는 이렇게 바깥쪽 볼록이 2개, n은 3일 때는 이렇게 3개. 그걸 이제 직선으로 쭉 펼쳐가지고, 궤도를 직선으로 쭉 펼쳐가지고 표현을 한 게 요 그림들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호의 보호 양자 조건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자, 뭐 써있지만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궤도의 길이에 물질파 파장이 n개 들어있어 라는 게 메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 궤도 반지름이 n제곱에 의해서 양자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질파 파장이 n에 의해서 양자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기본 중에 하나인데, n은 1일 때는 포텐셜 우물이든 수소원자 모형이든 그때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불러주죠. 요게 아니면, 바닥 상태가 아니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들뜬 상태다 그러면은 n은 1에 대해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2, 3, 4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n 값이 4인 양자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무한 포텐셜 우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우물의 폭의 길이가 L로 지금 고정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서 입자가 이제 가지게 되는 물질파 파장이,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속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느린 속도로 속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정상파 형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띄엄띄엄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거는 파동 내용 중에서 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형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폭의 길이 L과 물질파 파장 람다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한 번씩 유도해 보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n은 1일 때를 보시게 되면, 그럼 이때가 이제 L이 반파장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2분의 람다에 해당이 돼. n은 2일 때가 L의 길이가 한파장. 근데 이제 약간 수열 같은 느낌으로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게요. n은 3일 때가 2분의 세파장. 그죠? 2분의 1파장이 3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L이라는 게 수열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n 람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람다에 대해 정리하니까 람다가 n분의 2l. 그래서 요렇게 n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양자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길이에 대한 그 물질 파장 분석하는 차이를 살짝 봤고, 가장 큰 차이가 폭이 고정되어 있냐. 근데 보호해수 원자모에서 폭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궤도 양자수에 따라 가지고 n 제곱 비례해 가지고 그 폭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특히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 준위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때 고유 에너지라는 표현을 양자역학에선 좋아했는데 사실상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요식도 암기하고 계시겠죠. 수소원자 모형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바닥 상태 에너지 절대값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뭐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상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식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거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게 현재 전기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R분의 mv 제곱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전기력이다. 쿨릉 상수로 표현할게요. R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그래서 여기로부터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kr분의 2제곱이 되죠. 그래서 무슨 건덕지가 생겼다? 얘하고 더하기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치해서 대입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 2r분의 전하량 2의 제곱.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에서 r값이 n제곱, n제곱 바닥 상태 반지름에 대해서 n제곱배에 해당이 되니까 그걸로 바꿔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지금 n제곱이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는 상수고요. 이게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n제곱분의 마이너스 5로 바닥 상태 에너지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양자역학 쪽에서는 2 곱하기 7량 물질법 파장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을 선호하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물질법 파장을 EI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분모에 n제곱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상수 곱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죠. 자, 요거랑 무한 포텐셜 의무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고유 에너지란 건 역학적 에너지를 사실상 의미하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둘 때가 많으니까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0이 아닐 때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피트 문제 중에 0이 아닌 걸로 출제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그것도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포텐셜 우물 내에서 입자가 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정리한 게 물질 파장하고 폭의 길이에 대한 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람다에다가 EI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n제곱이 분자로 올라가고 분모가 8ml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내지는 포텐셜 에너지 0일 때 입자의 고유 에너지가 n제곱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포텐셜 에너지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n제곱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는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n제곱분의 1로 양자화가 되어 있네 라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된 게 아니라 보호가 양자역학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양자 조건을 설정하면서 쭉 정리를 하니까 이런 결과에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빨간색 박스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는 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거 일부러 여기다 넣어놨는데, 보호의 이제 원자 모형에서 두 번째 조건이 진동수 조건인데, 궤도 사이의 전이가 일어날 때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 광자,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 라는 거. 당연히 포텐셜 우물에서도 속박되어 있는 입자가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야 돼요.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그때 이게 보통 전자 같은 미시세계 입진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시험용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빛입니다. 광자. 그래서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이 에너지 준위 차이 값이 요게 이제 기본인 거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EI로 이렇게 특정화가 되는 것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비교한 것마저도 외우시면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간의 길이에 대한 것과 특히 포텐셜 에너지가 수소 원자 모형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이거마저 막 비교한 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한 가지 그림을 제가 더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여기에 질문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한 물질파 파장 표현하는 파동 방정식에 대한 파동 방정식의 제곱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발견될 확률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전체 합은 이제 0이란다.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진폭이 이제 높은 곳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고, 진폭이 작은 곳이 발견될 확률이 작은 거죠. 그래서 뭐 왼쪽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요 핵으로부터 거리가 요 정도일 때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고, 오른쪽 상태인 경우에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요 정도일 때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고, 이런 걸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거랑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길어지니까 질문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섞어 가지고 약간 이제 엉뚱하게 정리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정상파 형태의 물질파인데, 뭐 가령 이제 n은 2였다라고 치게 되면, 그럼 이제 물질 파장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푸사이 함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게 요 1차원에 해당하는 이 x축이 요게 궤도 길이에 대한 차원인 거지요. 그죠? 궤도 길이 안에 몇 파장 들어가 있어, 이런 걸로 주로 카운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게 이 푸사이 함수에서의 요 x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1s 오비탈이고 이게 2s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제 그 1차원 축간 핵축간 핵에서의 거리로부터의 1차원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따지게 되면 화학책에 있는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1차원으로 둘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그 1차원에 해당하는 그 x축, 그 x가 궤도 길이라는 얘기고요. 궤도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잘라서 쭉 펼친 이 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x축에 해당하는 게 핵으로부터의 거리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